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하반기에 예상했던 금리 인하 조치가 바로 어제 생각보단 조금 이르게 단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G20 직후 일본의 무역 보복이 시작되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금리가 인하되면 이 유동성이 부동산을 침투해서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리 인하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7월 18일 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 조치되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빨리 움직인 이례적인 조치고요. 약 5년 만에 선제적인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금리 인하를 한 계기는 이 대외 여건 불확실성의 증가, 바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견돼 있던 금리 인하가 좀 더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요,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성장률 최악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0.25% 인하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이 금리 인하 조치가 과연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먼저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줄까요? 일단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서 다음 달인 8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금 낮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미 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자세를 취하면서 이미 채권 시장의 금리가 하락한 것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택담보대출은 어느 정도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이 확 싸진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치로 인해서 예금금리가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 금리보다 상회하는 이익을 갖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죠. 때문에 보통 금리 인하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승에 이 금리 하락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금리의 하락은 하방 리스크를 현저히 줄입니다. 먼저 가장 금리에 민감한 수요층인 전세자금 대출 수요자들의 그 하방 지지가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 주담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시장에 참여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인하 하나가 부동산 시장을 들어 올리는 일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은 기준금리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에 우리 보통의 인식,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연관성이 크지 않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일단 바로 전이죠. 참여정부 시절 보면 금리가 4에서 5%대였던 2008년, 그러니까 상승의 거의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이때 매매 상승률 또한 높았습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매매가 상승률은 7% 상승했습니다. 6.78%인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가 올랐는데 매매가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원래 인식으로 따지면. 근데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가 2%대로 떨어집니다. 2009년, 2010년 금리가 떨어지죠.
근데 매매가 또한 같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 보통의 인식과는 다르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통의 인식과 연관성을 그렇게 크게 잡으시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 당시는 현재와 아주 유사하게 강력한 규제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냐면 금융위기죠. 금융위기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갖고 있는 물건을 매도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정권에는 또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강남 하부에 아주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매매 수요에서 전세 대기 수요로 전환되는 인구도 증가하면서 기존 아파트의 매수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참여정부 시절에 분양했던 이 광교나 판교 이 아파트들이 대거 입주를 하면서 또 수요 분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2009년에 우리 양도세 완화를 한번 했었죠.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는데 이때 또 매도 물량이 꽤 나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부동산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들이 완화되고 그리고 이전에 공급 부족 누적으로 인한 이 전세가 상승으로 이 두 가지가 반영돼서 다시 상승장이 오게 되죠. 때문에 이 금리 인하와 인상이 이 부동산 시장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하반기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발현하게 될 것인가? 일단 이번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돌게 하는 요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통한 투자자의 진입은 막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치고 먼저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이 무주택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이 참여자들이 많아져야, 추격 매수가 많아져야 지금 갈아타기 수요 플러스에서 추격 매수,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부동산 시장이 다시 3차 폭등의 시기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다주택자가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대출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외에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있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분양보증 강화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분양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분양시장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무주택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토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무주택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차가워질 수도 있고 이게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선호 입지의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걷어들이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입지의 물건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신축, 준신축, 우수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분양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된다는 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갈아타기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가까지 적당한 단지들이 하반기에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양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올 하반기에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까요?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에 우수한 입지, 분양 물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서울과 수도권의 9억 미만 단지에 주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만 살리시게 된다면 그동안 상승 때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본 분양 보증 강화나 분양가 상한제 이슈 모두 이 공급량을 줄이는 필연적인 공급 감소로 이어지게 만드는 규제입니다. 현재 이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도 되지 않았는데 수도권의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를 보면은 2018년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20% 이상 감소한 부분이고, 그리고 1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계속적인 규제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공급이 늘어날 일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게 되면 똑같습니다. 또 다른 전세난을 만들게 되고 전세가는 올라가게 되고 매매가는 또 상승기를 맞게 되겠죠. 따라서 현재 무주택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를 살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니까.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주택을 통한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를 비집고 들어가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규제가 접하지 않은 비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주택이 아닌 비주택 시장을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어느 시장에 관심을 두면 좋을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